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올해 첫 번째 토요역마일인 5월 7일 토요역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 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금요일 아침에 찍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내렸던 비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서울경마 주로가 모래가 교체가 된다거나 모래 보충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주로가 급변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오전의 주로와 오후 주로가 달라질 정도로 주로 변화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처럼 주중에 특히나 이제 경마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로 변화가 결과물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 제가 봤을 때 5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은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출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 약간 좀 중급 이하 마필들이 좀 많아요. 더구나 이번 주 출주하는 인기마들의 어떤 면면을 들여다보면 약간 좀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그 배당의 흐름을 좀 보면 상당히 좀 다양한 배당들이 나와요. 중도 배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배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도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비가 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출주마들의 전체 사이즈가 좀 변했고, 요게 아마도 이번 주 경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요걸 좀 주안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주는 뭐 그런 날 있잖아요. 경마를 준비하면서 예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아니면 배팅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느낌상 좋은 날이 있고, 느낌이 좀 싼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느낌이 차분하게 갈아지면서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경마를 시작하기 딱 앞서서 이번 주는 왠지 느낌 자체가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업이 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차분하게 정제된 느낌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 이번 주 경마는 좀 냉정하게 제가 원하는 예상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제 예상을 하면 뭔가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자, 지난주 경마가 끝나고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5월의 첫 번째 경마일인 5월 7일 토경마. 자, 지난주 일요 경마가 5월 1일자로 시작이 됐지만 이번 주 경마가 실질적인 5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인 만큼 시작점 여러분들과 한번 기분 좋게 합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5월 7일 토경마. 제가 딱 세 가지는 약속을 드릴게요. 첫 번째, 후회가 없이 하겠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겠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승부가 되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뭐 적중력, 나열 이런 거보다도요, 승부가 되는 예상을 좀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5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5월 7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가 시작점입니다. 뭐 최근에는 1000m 경주가 1경주의 시작인데 오늘은 1300으로 시작이 됩니다. 8개의 단촐한 편성이고요. 자, 인기마들은 분명히 서 있는 경주죠. 4번마 빅파이어와 8번마 금화베니르. 4번마 빅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다 나왔다는 얘기죠. 다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하고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딱
정체된 그 능력에서 상대만을 조건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마필인데 사실 직전 대비해서 많이 더 좋아졌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팔렸잖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해서 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배팅을 안 했던 마필인데 사실 이번에는 배팅 안 하기가 좀 어렵지요. 사실 8번마 금화베니르. 자 5전째 이번에 6전째 들어오는데 사실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조교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뭐 이런 거는 크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 만들어지는 정도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조교하고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조교다운 조교를 좀 했다. 근데 보통 이제 20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교빨이 실제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마방이거든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4번마 빅바이오하고 8번마 금화베니르가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 더구나 이번 경주가 중급 이하 편성에서 출전두 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이트가 경주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는 게이트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반막 천왕결 출주할 때마다 체중 변화가 상당히 좀 크죠. 출주할 때마다 10kg 이상씩이 찌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어찌 보면 출주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자기 컨디션을 다 만들어주고 출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이마필이 체중이 13kg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찌고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에 10kg 이상씩 들고 나스하면서 컨디션 변화가 굉장히 컸던 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뭔가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조절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좀 안정화된 느낌이었고요. 물론 최근 레이스에서 복귀를 보면 사실 딱히 느낌은 없어요. 마필 자체가 뭐 발을 엄청나게 쓴다거나 뭐 타이트하게 쭉쭉 나가는 맛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더구나 이번 조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병합을 해주면서 뭐 짱짱하게 늘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뭔가 좀 조용하면서도 강한 액션이 좀 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등급을 나눌 때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중급 이하 경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 경주에 가까운 거거든요. 하급 경주에서의 1번 게이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능력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도 능력이다. 자, 이번째 1경주 4번마 빅바이어와 8번마 금화베니르가 아마 상당히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요 1번마 천왕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뷔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자기 전개 그리고 뭔가 액션 뭐 이런 게 한 번도 실전에서 나오지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편성에서 1번 게이트라면은 한 번쯤 마방에서 충분히 욕심낼 여지가 있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제 1경주는 딱 명제를 깔죠. 게이트도 능력이다. 게이트도 능력이다. 1번마 천왕결 주목해주는 마필. 현장에서 체중 변화가 많지 않다면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아마 주목되는 부분은 외곽 쪽의 9번마 월드마크. 데뷔전에서 바로 승부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약간 좀 애매한 전개가 나올 수 있었던 편성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 9번마 월드마크. 이거는 좀 복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9번마 월드마크는 그야말로 최악의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끊어 나오면서 충돌이 좀 나왔죠. 다른 마필들하고 좀 충돌이 나오면서 외곽백 일단 전체적인 전개 발주부터 해서 결승 통과시까지 레이스를 쭉 보면 그야말로 내용 없다. 딱 이런 거였어요. 내용 없다. 딱 이 마필이 9번마 월드마크.
요번에 다시 한번 이제 세영이를 기승을 시키고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세영이가 조교를 했고 지난번에도 덜 탄 건 아니었어요.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좀 악수가 좀 나왔다 뿐이지 전체적인 문제는 좀 없었단 마필인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조교자예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관리사가 조교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데뷔전에서 입상했을 때 조교보가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조교보가 다져놓고 이번 주 들어서 세영이가 풀어놓고 요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조교 때는 조금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마무리 풀어주는 거는 세영이가 그대로 했는데 그 전주에 다지기를 관리사가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조교보가 다져놓고 세영이가 마무리를 했을 때는 입상을 했고, 바꿔서 관리사가 다져놓고 세영이가 마무리를 했을 때는 입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다시 또 패턴을 바꿨습니다. 다시 또 조교보가 다져놓고 이번 주 세영이가 풀어놓고. 그러니까 데뷔전 입상했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완벽한 전개하에서 바닥을 쳤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귀 내용을 봤을 땐 그야말로 최악의 전개를 타고 바닥을 쳐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9번마 월드마크 지난번하고는 다를 것이다. 일단 초반에 전개 자체가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선두권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월드마크입니다. 해서 9번마 월드마크가 지난번에 워낙에 바닥을 쳐나갔고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뷔전하고 이전째 그리고 이번에 가장 달라진 점은 조교자와 전체적인 조교의 패턴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조 같은 경우는 조교보가 만졌을 때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9번마 월드마크 아마 팔려 나올 겁니다.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딱 입상 때, 데뷔전 입상 때 딱 그 패턴이다. 요 말씀만 딱 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9번마 월드마크, 분명히 이번에는 다른 액션이 나올 것이고 다른 결과물 역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번마 야후자이언트가 결국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사실 8번마 야후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 다 좀 강하게 촌드렸던 마필이었어요. 근데 두 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확실히 마필 자체가 아주 큰 능력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아주 큰 능력은 없다. 그냥 보여준 정도에서 판단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경주 보여준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하게 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10마리의 출주예요. 1경주, 2경주, 3경주 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일요역마까지 전체적인 레이스가 그 정말 강력한 능력마가 없이 할만대로 고만고만한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0번마 무한킬러가 직전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해서 졌어요. 근데 이 10번마 무한킬러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복귀를 보면 모르겠어요. 복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대한 복귀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지난번에 한마디로 쌩 오바. 물론 그 전에 입상을 했을 때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역기수도 그 다음 레이스에서 같은 전개를 탈 수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전개였다. 이렇게 판단했던 마필이 무한킬러. 자,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단순히 기수 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변화도 좋습니다. 패턴의 변화도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10번마 무한킬러가 선행이 아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마 따라갈 겁니다. 딱 조교가 딱 그런 조교예요. 딱 따라가는 조교.
뭐가 앞에서 튀어나가면은 붙여놓고 직선 승부. 딱 요 패턴으로 준비했던 마필이 10번 마 무한킬러. 지난주 월요일날 복귀를 하면서 제가 그 유승환이 때문에 좀 많이 아프다 해서 주중에 좀 유승환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얘가 지금 어떤 기수고 어떤 패턴에서 승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0번마 무한킬러. 자, 토경마 시작점에서 문세영 유승환 기수를 물고 들어가는데 요거 한 번쯤 욕심내고 싶네요. 10번마 무한킬러. 아마도 인기마이겠는데 직전학은 다른 패턴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마 이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고만고만 할 거예요. 고만고만 할 텐데 아마 10마인 8번마 미라클 벨리라는 마필이 많이 팔릴 겁니다. 워낙에 상대가 없으니까. 뭐 조교 때 굉장히 열심히 했고 능검 때도 어느 정도는 뭐 가능성을 봤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미라클 벨리의 조교를 보면서 약간 좀 물음표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54개의 마방 중에서 마방마다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신마승부가 강한 마방, 신마승부 약한 마방, 아니면 조교빨이 그대 숫자 나오는 마방, 조교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제가 아는 4조의 패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패턴이에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서 코가 지금 가질가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8번마 미라클베리는 일단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팔리면 저 솔직히 이렇게 크게 액션 두고 싶지 않아요.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괜찮네?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내사도 있고 약간 좀 말이 좀 들리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조건을 딱 보고 능검을 또 보면 이거 뭐 안 될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마들을 배팅을 할 때는 야 이거 진짜 물건이다 할 정도의 마필 아니면 웬만하면 신마 배팅 못합니다. 근데 8번마 미라클벨리는 물건이다는 둘째 쳐놓고 애매한데?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배팅이 가능할까? 10번마 무한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전개가 달라요. 다릅니다. 이번에 무조건 따라가는 전개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전개에서 변화를 줬지만 8번마 미라클 벨리는 물음표가 많이 남는 조교 모습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승군전인데 7번마 천리가 괜찮아요. 지난번에 사실 말은 좋았거든요. 말은 좋았는데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씨발 기수가 바뀔 줄 알았는데 왜 기수 안 바꿨냐. 사실 부미노 기수를 놓고 배팅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때리긴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 당시 제가 째고 들어갔던 마필이 동선 아래였잖아요. 3차 갔던 동선 아래. 굉장히 아쉬웠던 마필이에요. 7번마 천리. 7번마 천리 같은 경우는 직전에 레이스를 딱 보면서 그 느낌은 딱 받더라고요. 확실히 말이 좋으면 가리진 않는구나. 지난번에 이게 민우가 잘 탄 게 아니라 말이 아주 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 그 모습 움직임을 딱 보니까 확실히 이 말은 센 말이에요. 앞에 자체가 움직임이라든가 발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게 뭐 말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갖고 막 3군, 2군 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단거리 1200 이내 정도에서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사정거리 다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조교포를 봤을 때 지난번에는 목요일날 월요일날 강구보 세게 놔주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런 그 정도 액션 자체는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그 강함이 좀 보이더라고요. 11번마 아르고 플라잉. 연투 치고 나서 지난번에 부산 원정길에 올랐던 마필이죠.
삼간마 레이스에 출주를 해서 완전히 바닥을 쳤던 마필인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갔다가 왔고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필 자체들은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되는 게 거의 뭐 맞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부산 가서 힘을 쓴 게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8번마 동력빛 같은 경우는 승군전인데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지난번에 선두권에 붙여놓고 그대로 줄 탔다, 요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마필이었고, 1번마 백두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완전히 바닥 편성해서 그냥 내선에서 쓸려 들어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55의 부담 중량 크게 느낌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 경주는 7번마 천리, 11번마 아르고 플라잉. 인기마 액면을 좀 골라주는 경주입니다. 1번 백두령, 7번마 천리, 뭐 5번마 히트포인트, 뭐 더 가면 어쭈구리, 8번마 동력빛, 외곽이 11번마 아르고 플라잉까지 인기마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당일날 바닥은 7번, 11번. 근데 저는 두 마필 다 좋게 봤습니다. 상대마로 지목되는 마필들보다 상승 요인이라든가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봤고요. 기본적으로 7번, 11번이 배팅하는 마번으로 선택해 놓고, 제가 봐서는 삼복승에서 엉뚱한 쪽으로 좀 배당이 재밌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삼복승 마필 추천 안 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7번, 11번으로 한방 찍어내고 삼복승의 막권까지도, 두둑한 배당이 예상되는 한복승의 막권까지도, 기본적으로 동력빛이라든가 백두령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이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삼복승의 막권 조합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7번마 천리와 11번마 아르고 플라잉이 딱 눈에 들어오는 일단 일감의 막권 조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인 5경주. 최근에 제가 추천 경주, 메인 경주, 여기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 양일간 22개 경주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털자.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추천 경주라든가 메인 승부를 못 맞추다 보니까 부담 자체가 없을 수는 없죠. 이 어깨에 부담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맞추려고 막 쥐어짜는 그런 경우가 솔직히 닦아놓고 지난주였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갈 수도 있었던 경마일이었어요. 근데 더 잘하려고, 더 멋있게 맞추려고, 뭔가 여러분들께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뭔가 드리려고 하다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툭툭 힘을 좀 뺄게요. 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승부처를 이번 제 5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1번마 꿈의 클럽은 지난 경주 내선에서 안 땅으로 밀어낸 건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입상이 큰 의미를 들 수 있는 입상일까? 그런 거였고, 그렇다고 해서 조교가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뭐 그런 느낌도 뭐 그렇게 크게 없고, 7번마 보네블루도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3번마 체리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요. 지난번에 그냥 그렇게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조교 때 뭐 그렇게 그냥 그래요. 대체적으로 직전 경주 입상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팔려주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도가 굉장히 복잡한 경주예요. 저는 직전 경주 입상마들의 능력을 그렇게 과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상당히 많은 주목이 예상되는 1번마 꿈의 클럽은 제가 보는 복귀라든가 조교를 통해서는 이게 그 정도 인기에 반할 정도의 능력이 될까? 강한 물음표가 남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천 경주를 선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기마가 불안한가?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인기마가 있는가? 이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인기마가 불안했을 때 그거를 깰 수 있는 한따거리 마필이 있는가?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을 했어요. 이번제 5경주. 이번제 5경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뭔가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번제 5경주가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실어드리면서 5경주 첫 번째 승부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4번마 쌩쌩돌이. 지난번에 4번마 쌩쌩돌이는 추천경주 대가리 쌍승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갔던 마필이었고, 당시에 승부를 봤던 마필이 손오공. 손오공은 지난주에도 때렸다가 피를 좀 봤죠. 4번마 쌩쌩돌이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5군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함이 없다. 지금 4번마 쌩쌩돌이는 그냥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그냥 만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호흡을 맞춰줬던 완식이가 또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4번마 쌩쌩돌이는 의심할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3번마 드림엑스 연투를 쳤죠. 쫙 2착으로 연타를 쫙 치고 지난번에 팔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뺐어요. 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중이었습니다. 부중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착이 4번이다. 2착이 4번이라는 얘기는 결정타가 없다는 얘기다. 근데 변수가 생겼다. 뭐냐? 부중이다. 이마필이 연속 입상했을 때 걸음을 보면 다 쥐어짰다. 여유가 없었다. 그 상태에서 57. 솔직히 하위군에서 57은 상위군에서 60kg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큼 능력마가 아니면은 배팅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57 뺐어요. 4차 왔습니다. 마신차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의 싸움에서 별거 없는 애들하고, 그리고 또 57입니다. 저는 3번마 드림엑스 모르겠어요. 또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판단은 또 아니에요. 55라면 고민하겠죠. 57이면 지금의 인기도 믿을 수 있을까? 전 없는데. 4번마 쌩쌩돌이는 형군에서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3번마 드림엑스는 배팅 못합니다. 6경주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이번 7경주는 제가 메인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는 메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직전에 복귀로 때린 마필이 2마필이 나옵니다. 월요일날 복귀로 때린 마필이 2마필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연이어서 승부를 봤던 마필이 출주합니다. 저는 그냥 딱 출마표가 딱 뜨는 순간에 이건 그냥 선택을 했어요. 토요역마의 가장 큰 승부처구나. 토요역마의 가장 큰 승부처구나. 근데 막상 딱 종합지를 보니까 인기도는 엉뚱하더라고요. 아, 요거 승부가 되겠구나. 딱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진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제 7경주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이게 메인입니다.
기다렸던 편성에, 기다렸던 조건에, 기다렸던 마필이, 기다렸던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한 가지 약간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무시할게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7경주.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7경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 7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택을 하면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치 그리고 뭔가 좀 설레임 이런 거 좀 안고 들어가는 경주다. 꼭 동참을 한번 부탁드리면서 7경주 정리를 합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자, 7번마 위즈런, 8번마 대군마마, 2번마 갈색바람이 딱 드러난 인기마. 위즈런은 지난번에 입상을 했죠. 승군전입니다. 근데 저는 위즈런은 승군전이긴 한데 4kg 감량 잘 찾아 들어왔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즈런의 52kg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똑같이 지금 8번마 대군마마도 승군전입니다. 물론 상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승군전 똑같은 승군전에도 불구하고 대군마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담 중량이 늘면서 54가 됐고 7번마 위즈런 같은 경우는 52가 됐어요. 사실 레이팅 점수라는 게 생기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핸디캡 부중 자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2번마 갈색바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큰 능력 없어요. 그냥 최근에 보여준 능력 그대로 그냥 판단하고 들어가면 되는 마필입니다. 그냥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내선에서 줄 탈 수 있는 전개에서 4코너까지의 빠르기가 빠르지 않은 그리고 4코너까지의 적당한 빠르기 속에서 능력 추임마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 들어오는 거. 딱 이런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뺐던 이유가 그런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는 그런 전개가 안 나왔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그런 전개가 나올까? 7번마 위즈런하고 8번마 대군마마의 능력을 봤을 때 갈색바람이 자력으로 물론 대군마마가 부담 중량이 54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갈색바람은 부담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능력평가를 봤을 때 갈색바람하고 대군마마하고 능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한방막권으로. 7, 8.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7, 8. 8번마가 솔직히 말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7번마 위즈런을 제외하고 딱히 있냐 이거예요. 없단 얘기죠. 해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7, 8. 요게 일단 액면. 요게 일단 액면. 2번마는 안 보는 말. 고민 안 하는 말. 2번마는 고민 안 하는 말. 일단 7, 8. 근데 7 놓고 요게 배당의 가능성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 출전두 수가 얼마 없거든.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7, 8이 되지 않겠느냐. 현장 상황에 따라서 7 놓고 배당만 한 마리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7, 8.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혼합 3군 7개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 승부처거든요. 요거는 제가 후다를 후떡 가고 들어갑니다. 1번마 스노우 카리스마는 1번 게이트입니다. 승군전이긴 한데 1번 게이트에 4.5km. 지난번에 스노우 카리스마는 제가 승부를 봤던 마필이죠. 스노우 카리스마하고 굿타임 요거 한방 시원하게 질러 들어갔던 마필인데 스노우 카리스마는 저의 판단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중거리는 약점이 있다. 딱 그겁니다. 저의 판단은 이 마필은 중거리의 약점이 있다. 제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전승대세라는 말 아세요? 전승대세? 36주의 전승대세? 그 마필이 그 1800m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승대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보고 들어가서 저배당 적중 경주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전승대세가 단거리에 1300이요 1400이 나왔는데 제가 시원하게 빼드렸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였어요. 중거리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스노카리스마가 그래요. 조건은 굉장히 좋죠. 1700에 1번 게이트에 51kg의 부담 중량 모든 게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조건인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주행 자세 자체가 중거리 특히나 코너가 두 번 있을 때 거리가 늘면 늘수록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특히나 이게 봤을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완벽한 전개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완벽한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뭘 세게 보느냐? 2번마 바빌론 왕자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소리 없는 변화를 조교 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번 제 구경주 행복의 나라는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용 없는 마필이고 출전 두수는 없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배당들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 구경주입니다. 이번 제 구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하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 야, 2등급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핫바리 경주. 자, 마이티잼을 지난번에 시원하게 뺐다가 역시 부담 중량 50일은 살벌하구나. 그걸 여실히 느꼈고 심심지려가 2착을 차지할 정도의 경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50일의 마이티잼은 대가리였구나. 결과가 말해줬던 그 마필. 이번에 56 조금 다르죠. 지난번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모델라인. 승분전이긴 한데 지난번에 여유가 너무 좋았다. 물론 상대성에서 나온 여유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볼 수 없는 2번마 코스모스킹. 복귀전이에요. 이마필이 그 요배통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요배통도 있었고 배앓이도 있었고 근육통도 있었고 지저분한 병력 갖고 공백기를 좀 두고 나오는데 일단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편성을 잘 찾아 들어왔어요. 이 정도 편성에서 2번 게이트 코스모스킹의 조교 때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마이티잼 정도는 눌러버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똥말 경주에서는 배당 보는 게 맞는데 배당을 보기에는 나머지들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 인기마들이 약간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지만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 해서 이번 제 식경주 2번마 코스모스킹 그대로 액면 인정하자. 공백기 무시하자. 이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7뒤의 편성에 1200m에 아마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주로가 빠를 것이고 그래서 팔려주는 마필이 1번마 대박이. 지난번에 18 이거 메인 승부로 때려. 그러니까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어. 대박이하고 금강제국이 이게 참 때리는 기분 좋은 막권 조합이었는데 여기서 승부가 안 되면서 4월 한 달이 조금 꼬인 기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7 고저스 드림은 뭐 딱 그냥 보여준 정도에서만 딱 인정되는 말. 그냥 선행마예요. 그냥 선행마. 6번마 매니뮤직은 이것도 역시 출조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에 과한 평가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1번마 대박이, 4번마 고저스 드림, 6번마 매니뮤직의 공통점은 뭐냐? 그냥 선행마들이다. 근데 워낙에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이 엄청 특히나 4번마 고저스 드림하고 6번마 매니뮤직은 엄청 팔리는데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봅니다. 인기도 무시하자. 이거는 철저하게 조교만 믿고 때리자. 제가 마지막 경주는 웬만하면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지난주 마지막 2개 경주 토요일날 10일 경주 일요일날 10일 경주를 2개 다 때렸는데 18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일반 경주를 쉽게 갔으면 사실 지난주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경주였어요. 2개 다. 배당이든 뭐 어쨌든 간에 쉽게 갈 수 있는 경주였는데 추천 경주 딱 선택하는 순간 어깨가 이미 쫙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대가리에 다 들어왔는데 그걸 잡고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수했거든요. 편하게 들어갈게요. 이거는 조교 추천만 놓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절대로 인기만 위주의 배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경주에 146으로 들어가는 경주에서 뭔가 이거 느낌이 없어.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해. 뭔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씨발 저 배당 먹을 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경주 꼭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요거 인기도 한번 깡바닥 놓고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이번 주 11경주 마지막까지 크게 먹은 게 없었다는 분들, 반대로 뭐 크게 좀 먹었어 오늘 마지막에 한번 질러볼게, 요런 분들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 11경주, 지난주는 2개 경주 전부 아쉬움이 남았지만 여기서 툭툭 털죠. 뭘로? 두둑한 놈으로. 자,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갑니다. 토요연마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필코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뚱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연마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